네, 그러면 F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떠먹여주는 미국 리치에서 숟가락을 맡은 손민구입니다. 어, 첫 번째로 저의 목차입니다. 주제 선정 배경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리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왜 미국 리치를 골랐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원유에 대해서 발표를 할까, 리치에 대해서 발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리치가 좀 더 혼자 공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리치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동아리의 강제성을 좀 빌려서 저희 동아리원 분들도 이번 기회에 리치에 대해서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서 골라봤습니다. 저희가 리치가 지금 시장에서 좋다 나쁘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투자 자산도 있다라는 소개의 느낌으로 발표하는 거라서 그런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미국 리츠를 고른 이유가 리츠 시장 중에서 미국 리츠가 가장 큰 시장이라서 제일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츠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을 투자하고 운영해서 이 수익을 다시 투자자에게 배당해주는 형식인데요. 가운데 PPT에 부동산 투자회사가 리츠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투자자들한테 이 자금을 조달받아서 그 조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 자산에 다시 투자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의 90% 이상을 다시 투자자에게 배당해주는 형식의 회사입니다. 이 리츠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리츠를 이해하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조건만 몇 가지 추려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체 자산의 75%를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순수익의 75%를 부동산 관련 자산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제세소득의 90%를 주주에게 배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츠의 수익 유형은 주식이랑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로 매매 차익이 있고, 두 번째로 배당 수익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앞전에 조건에서 있었듯이, 리츠는 제세소득의 90%를 주주에게 다시 배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리츠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배당 수익을 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리츠는 부동산 투자랑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인플레이션 해지의 효과도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츠의 수익 구조입니다. 여기 보시면 왼편이 그 부동산에 실제로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 구조고 오른쪽이 리츠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 구조입니다. 두 개가 굉장히 흡사한 걸 볼 수 있는데 이 리츠는 부동산 실거래에서 얻을 수 있는 단점들을 여러 가지 보완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로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데 리츠는 소액의 자금만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츠는 실제 건물을 보유했을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고 세 번째로는 원래 부동산을 실제로 투자하게 되면 그 처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동산이 주식만큼 유동성이 뛰어난 시장이 아니라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 리츠에 투자하게 되면 지분의 양도만으로 처분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츠의 성장 전략입니다. 리츠는 본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리츠가 어떤 산업군의 부동산을 담고 있느냐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좀 대표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적인 상승이 있는데 이거는 보유하는 부동산의 자산의 가치가 상승해서 이제 임대료 상승을 통한 수익 창출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꼭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데 그 상관관계가 높다는 점을 들어서 좋은 성장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외적인 상승이 있습니다. 이거는 외적으로 새로운 자산을 확보하고 개발하는 전략인데 예를 들어서 리츠 회사에서 백화점 건물을 하나 개발을 한다고 치면 거기에 많은 점포들을 입점시켜서 거기에 따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리스크가 있는 비용이고
고비용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리고 재정적인 상승이 있는데 이거는 보유한 부동산 재산을 매각해서 얻는 수익이나 이자를 활용한 금융수단을 활용해서 성장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츠에 투자하기 전에 체크해봐야 할 세 가지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의 지리적 특징입니다. 이 부동산의 지리적 특징이라는 게 이것도 산업마다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산업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유통이나 물류 쪽 관련된 리츠에 투자하고 싶다면 소비업체와 거리가 얼마나 걸리는지, 바다와는 얼마나 가까운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고 오피스 리츠에 투자하게 된다면 얼마나 도심 지역과 가까운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 능력인데 리츠 자체가 이 임대료를 통한 수입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거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리츠 수입에도 굉장히 그 변동성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리츠 포트폴리오 내에서 그 임차인이 어떤 비율로 분포되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뭐 임차인이 한 명인 경우랑 10명인 경우랑 그 한 명 한 명이 가지는 중요도가 다를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공실률을 마지막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이거는 산업군 내에서 비교하는 것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주식에서 PER도 그 비슷한 산업군끼리 비교하듯이 이것도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산업군의 리츠가 어떤 공실률을 가지고 있고 내가 투자하려는 리츠는 어떤 공실률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 확인을 해봤다면 이제 리츠 임대 방식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리츠 임대 방식은 크게 렌트랑 리스가 있는데 이거는 계약 기간이 얼마나 긴가. 그래서 긴 쪽이 보통 좀 더 긴 쪽이 리스고 짧은 쪽이 렌트이고 임차인의 부담 범위가 얼마나 큰가.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부담 범위는 비용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비용 부담하는 범위가 좀 더 큰 게 리스고 좀 더 적은 게 렌트입니다. 그래서 그 트리플 넷 리스라고 하는 리스 형태가 있는데 그게 가장 임차인의 부담 범위가 커서 이제 그 리츠 투자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는 게 적을수록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을 테니까 투자자들도 그런 쪽의 임대 방식을 또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츠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리츠 리스크 중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은 금리 상승인데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지금 리츠가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준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부동산 업계에 굉장히 큰 위축이 되는데 부동산 투자 회사들은 대부분 부채를 기반으로 해서 투자 활동을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금리가 오르게 되면 그 부채에 대한 부담 자체가 투자 회사들에서 많이 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을 결국 리츠 회사 입장에서는 그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메꾸어야 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리츠 회사의 단기 순이익 상승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게 다 은행 그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리츠 회사 입장에서는 임대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만 높여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속도가 느리다는 것도 좀 리스크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기술주나 성장주 이런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주식들에 비해서는 이 리츠는 부동산 기반 투자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성장 동력 자체에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변동성도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장이 호황일 때는 사실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침체기에는 잘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가지고 양날의 검처럼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살려고 하는 리츠가 비싼지 안 비싼지 알아봐야 되니까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게 FFO 방식인데요. 순이익에서 감가상각비만큼을 더하고 여기서 부동산 매각에 따른 자본이익을 빼줍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게 감가상각비를 더해주는 이유는 부동산이라는 투자자산 자체가
그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꼭 떨어지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감가상각비를 뺐을 경우에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데도 그 가치가 평가절하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를 더해주고 부동산 매각에 따른 자본이익은 이걸 왜 빼주냐면 그 리치 밸류에이션을 계산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이 리치가 배당 수익을 얼마나 줄 수 있는가를 좀 초점을 맞추고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 부동산 매각에 따른 자본이익은 그 재소득의 90% 안에 포함이 안 돼서 배당금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부풀려서 성과가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빼줍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AFFO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FFO에서 좀 더 다듬어진 밸류에이션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임대료 인상분을 더해주고 뭐 각종 건물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빼주는 형식으로 계산합니다. 저희는 FFO가 좀 더 대중적인 지표로 쓰이고 있어서 이따가 뒤에 리츠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 거기서는 FFO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리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리츠는 1조 달러를 초과하는 시가총액과 2조 달러에 이르는 자산을 보유한 전 세계 최대 리츠 시장입니다. 여기 그래프에서도 보실 수 있으시다시피 주요국 상장 리츠 개수 중에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고 시가총액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 지수를 나타낸 것인데 그래프에서도 보이시다시피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리츠는 미국 인구 중 약 1억 4,500만 명 정도가 투자하고 있고 작년 한 해 배당금은 1,112억 달러 정도였으며 지금 시총은 1조 달러 가까이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미국 리츠는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유동성, 투명성, 배당 안정성, 그리고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있습니다. 유동성은 미국 리츠는 투자할 수 있는 리츠 섹터가 12가지가 있는데 자신이 투자하고 싶은 섹터에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는 만큼 그 시장 규모도 크고 유동성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투명성은 이 미국 리츠가 1960년에 처음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법적이고 제도적인 투명성이 많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안정성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배당 안정성은 아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데 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리츠가 연평균 수익률이 10.7%가 나오고 다우 지수는 20년 기준 연평균 7%, 나스닥 지수는 5.6%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20년 평균으로 했을 때 리츠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최근 10년 동안도 연평균 16% 정도 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리츠의 구조인데 이 미국 리츠의 구조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 미국 리츠가 다른 나라 리츠들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줘서 우리나라도 실제로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리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투자자 리츠, 투자자랑 리츠, 투자 자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고요. 오른쪽에 이제 리츠 운용사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리츠는 이게 법적으로 그 자기관리 리츠라는 특수한 형식을 띠는 리츠 회사가 아니고서는 전부 리츠 자신의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의 형태로 남아있고 리츠 운용사에게 리츠 투자 전략이나 수립 같은 거, 수립 및 운용 이런 거를 다 맡겨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신탁사라고 있는데 이 신탁사는 보통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제3자가 개입해서 어떤 그 부동산 투자에서 벌어질 개인의 위험 이런 거를 좀 줄여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 리츠에서도 투자자를 대변해서 리츠 자산을 보유해주고 그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정도가 일반적인 리츠의 구조이고요. 미국 리츠는 죄송합니다. 미국 리츠는 이 엄리츠라는 가장
엄리치라는 구조가 가장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미국 리츠 시장을 성장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소유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리츠 회사는 그 자신의 아래에 무한한 책임을 두고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그 운영 파트너십을 따로 둡니다. 이걸 OP라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부동산을 리츠랑 거래를 할 때 리츠랑 직접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OP에 제 부동산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OP에 대한 지분을 받게 되는데 이걸 왜 굳이 이렇게 거래를 하냐면 이걸로 인해서 그 부동산을 매각할 때 원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거를 바로 매각하는 게 아니라 OP의 지분과 바꾸게 되면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 기간을 이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장점 때문에 지금 엄리츠가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미국 리츠 시장에 많은 자산을 유입시킨 요인입니다. 다음은 다음 리츠가 있는데요. 이건 막 보편적인 건 아닌데 이것도 똑같이 엄리츠처럼 그 양도소득세를 내는 기간을 이행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똑같이 있는데 구조가 좀 복잡하고 얼핏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구조가 좀 복잡하고 리츠 회사 입장에서 이 관리가 좀 어려워서 보편적으로 쓰이진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리츠의 유형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지분형 리츠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리츠입니다.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투자해서 임대 수익이나 판매 수익 이런 것들을 내는 형태의 리츠입니다. 두 번째는 모기지형 리츠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 부동산 담보대출, 모기지 채권에 투자해서 이자 수익을 창출하는 거고 찾아봤는데 이 모기지형 리츠가 다른 리츠에 비해서 좀 더 배당 수익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혼합형 리츠가 있는데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지분형 리츠랑 모기지형 리츠를 적당히 섞어 놓은 형태의 리츠입니다. 미국 리츠의 종류는 이렇게 12가지가 있고 많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 리츠의 종류별 시가총액 비중인데요. 여기 보시면 인프라 리츠가 17%로 시가총액이 가장 높고 거주형 리츠가 16%로 두 번째 그리고 리테일 리츠가 세 번째 이렇게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리테일 리츠가 한 20년 동안 30% 정도 가량으로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언택트 시대나 이런 것 때문에 이 리테일 리츠가 보통 백화점이나 어떤 판매 업체 이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는 리츠여서 최근에는 그 시장이 좀 줄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리츠 종류에 대해서 종류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산업군에 있는 리츠만 뽑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프라 리츠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공공기반 산업에 관련된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온 리츠는 아메리칸 타워라는 리츠인데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리츠입니다. 시가총액이 150조 정도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2등인 기업이 SK 하이닉스가 78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2개 되는 기업입니다. 이거는 4차 산업에 기반이 되는 5G 통신 인프라 산업을 주로 인프라 관련된 부동산을 주로 영위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높은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그 기대 때문에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고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1.8%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저점 대비 주가 상승률이 74%인가 정도로 봤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센터 리츠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리츠는 대규모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리츠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 서버나 전산, 클라우드 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곳인데 저희가 가지고 온 리츠는 에퀴닉스라는 리츠입니다. 이 리츠는 단순한 공간 임대를 넘어서 데이터 중개 역할까지 하는 그런 리츠입니다. 이 리츠도 역시 그 속한 산업의 높은 성장성 때문에 배당률이 약 1.47% 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저점 대비 주가 상승률이 85% 정도 됩니다.
세 번째로 오피스 리츠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피스 빌딩을 매입해서 임대를 해주고 렌트를 받는 형식의 리츠인데요. 저희가 가지고 온 리츠는 알렉산드리아 리얼 에스테이트라는 리츠입니다. 이 리츠에서 특징적인 거는 주로 바이오 오피스를 잡는다는 건데요. 글로벌 고령화가 진행되고 바이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관련된 오피스 그리고 그 실험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좀 특징적인 게 있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배당 수익률이 약 2.17% 정도 됩니다. 그리고 리테일 리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테일 리츠는 과거에 굉장히 높은 시가총액 비중을 자랑했던 산업군인데 쇼핑몰이나 아울렛 센터 같은 상업용 건물에 주로 투자하는 리츠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온 리츠는 리얼티 인컴이라는 리츠인데 주로 편의점, 페덱스, 약국 이런 필수 소비 체인점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는 리츠입니다. 배당률이 약 3.95% 정도 되는데 특징적인 게 이제 600개월 이상 연속 배당을 실시했고 1994년부터 꾸준히 배당금을 증가해왔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이거는 배당금을 매달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리츠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양한 종류의 헬스케어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인데 저희가 가지고 온 리츠는 메디컬 프로퍼티즈라는 리츠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3.96%의 배당 성장을 보여줬다는 게 특징이고 지금 현재 배당률은 약 5.3%에 육박합니다.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